10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다, 고정 지출이. 근데 솔직히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올뉴 모닝이라는 경차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조금 추려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요즘 수요가 꽤 있잖아요. 경제적이기도 하고 안정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차이는 있지만 꽤 탈만하다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르게 된 것도 있고.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먹고. 네, 강아지 카시트가 있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거 치고 탄탄해가지고. 그리고 차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게 석고 방향제인데 동봉돼서 오는 오일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향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페로몬 향을 골랐어요. 조금 포근한 우디 느낌이었고, 중성적이기만 한 게 아니고 살짝. 여러분, 여기부터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제가 뭘 잘못 눌렀었나봐요. 잠시 동안 자막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엠볼릭 방향제는 총 7종의 향이 있는데요. 저는 페로몬 향을 골랐습니다. 향 자체도 우디 계열이어가지고요. 워낙 제 취향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유해물질 검사도 완료했고 통 없이 은은하게 발향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구매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것은,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죠. 강아지랑 여기저기 좀 좋은 데 가려면 근교로 나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거나 유모차 끌고 가거나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차가 있었으면은 진짜 더 잘 케어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차를 사고 싶었던 거는 딱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 좀 알아보니까 첫 차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7월 중순쯤에 구매를 했는데 도로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장롱 면허니까. 근데 사실 도로 연수 자체가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남의 운전교실이랑 나 혼자 탄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채널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조작에 대한 감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는 거? 실제 주행하면서 보이는 그런 노면에 있는 안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비보호일 땐 어떻게 가야 되고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차를 사고 2주 이후부터 이제 좀 운전을 제대로 해봐야 될 지방 행사 같은 거를 많이 다니게 됐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맹연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위험한 상황 없이 나름 안전운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경차를 처음부터 사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저도 경차 타면 사고 났을 때 바로 칵 하는 거 아니야? 좀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엄청난 가성비 추구 인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해서 고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저의 성향상. 가족들의 권유는 소형이라도 SUV를 사는 게 어떠냐. 가족의 도움을 최대한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겠다. 아빠는 그냥 이 차가 잘 굴러갈 수 있는지만 좀 잘 체크를 해달라. 그렇게만 부탁을 해서 중고차다 보니 운 좋게 좋은 차를 만나는 거, 잘 고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나 주행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금액적인 가치가. 2019년 말에 나온 올뉴 모닝이에요. 자동차 취득증에 보면은 2020년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트림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제가 찾아본 거기는 합니다. 경차를 구매를 하지만 깡통을 타고 싶진 않았어요. 경차에서 있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으로 고르게 되었고, 블랙 중에서도 제가 이건 사야만 해! 아트 컬렉션이라고 했나? 이렇게. 이 가죽 시트에도 레드가 들어가 있고 곳곳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또 블랙이랑 레드 그리고 이 가죽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 일단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후방 주차 보조 센서, 운전석과 동승석의 에어백, 그리고 사이드랑 커튼 에어백. 기본 트림보다 에어백 개수가 많다고 해요. 주간 주행등이랑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해가지고 앞뒤로 LED 디자인이 적용된 주행등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콘솔 박스가 없는 대신에 이 팔걸이가 있는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이랑 높이를 잘 맞춰주니까 제가 진짜 운전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세가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건 나를 위해서 나왔나? 나를 완전히 포근히 감싸주는 이 느낌? 중장거리 주행을 진짜 많이 했어요. 허리가 아프거나 뭐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보다 이제 뭐 덩치가 있으신 남성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천장에 머리도 닿고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 정도 체격되는 분이라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의사항에는 스마트키랑 버튼, 오토라이트 컨트롤, 열선 스티어링 휠, 핸들이랑 시트, 운전석이랑 동승석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그냥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살 때 진짜 신차급이었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이게 19, 20년식 모델이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3만이었어요. 3만. 주행거리가 짧고 안에 되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최상위 트림이고 또 외부에 아트 컬렉션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구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족한 점, 단점, 아쉬운 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이렇게 경차 저렴하다, 유지비가 낮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영주차장 50%. 단점은 나 혼자 탈 땐 괜찮지만 좁다. 그리고 다른 좋은 차를 타고 나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 바닥에 노면의 굴곡이 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심한 바닥에서는 내가 지금 달구지를 타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가 작으니까 소음이 더 잘 느껴지기도 해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이런 경차이다 보니 자기가 이제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대중교통비로 나가는 금액 거기에서 더 크게 벗어나지는 말자. 구체적으로 한 달에 이 차에 대해서 10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다. 고정 지출이. 근데 솔직히 이게 가능하냐고요. 처음 일시불로 그냥 딱 현금 결제를 해서 차에 대한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 나가냐 하면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주유비, 운전자 보험비. 세 번째는 세차비. 차도 비싸요. 주유비는 많이 올라가면 1,800원, 저렴할 땐 1,600원 선이었는데 10,000원 주유를 하면은 100km 정도가 주행 가능이라고 뜨더라고요. 5만 원을 넣으면은 거의 만땅 꽉 채워져요, 풀로. 한 달에 7만 원 정도 주유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대중교통 비용은 3만 원, 그 이상으로 나간 적 없었고 운전자 보험은 월 딱 2만 원 내고 있고요. 뚜벅이 시절에는 이렇게 저처럼 차량에 대한 지출 툴을 잘 세워서 유지 관리하시면 큰 부담 없이 차에 대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게 경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차가 협소하다 보니 많은 걸 놓을 수는 없지만 운전하면서 내 눈을 즐겁게 해줄 거는 필요하잖아요. 내 손을 편하게 해줄 최소한의 것들. 여행 갔다 오면서 산 거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선생님 닮았다고 줬는데 이 친구 미간이 굉장히 넓네요. 제일 좋아하는 인형, 그 견준맨이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줬던 거거든요. 저의 최애 향기템이 되어버린 벤블릭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갑니다.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브이로그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